안녕하세요. 벨찬쌤입니다. 오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인구 분포고요. 세계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의 인구 분포를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총 인구는 78억 명이고요. 이 인구는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사람이 많고 어느 지역에는 사람이 없는 것. 그게 기본적인 세계 인구 분포의 특징입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빨간색이 진하게 칠해져 있을수록 인구가 많은 곳이고요. 연하게, 흐릿하게 되어 있는 곳이 인구가 적은 곳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한번 나눠서 어디에 인구가 많고 어디에 인구가 적은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겠죠? 한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을 북반구, 남쪽을 남반구라고 하죠.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 어디에 인구가 많나요? 북반구에 인구가 더 많은 것 확인 가능하죠? 북반구에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자, 북반구에 인구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육지 면적이 넓기 때문이에요. 육지가 많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남반구는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서 사람이 많이 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인구는 평야와 해안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바닷가를 따라서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죠. 바닷가를 끼고 많은 인구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야 지역에도 사람이 많이 살아요. 자, 그러한 이유는 평야 지역에 농사 짓고 도시를 건설하기 좋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바다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물을 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바다는 육지의 자원과 해안 지역 둘 다 얻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도 20도에서 위도 40도 사이 이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위도에 의해서 온화한 날씨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온화한 지역일수록 사람들이 살기 유리하겠죠. 그리고 대륙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에 사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대륙이라고 이제 말하는 곳이잖아요. 과거에서부터 이 지역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한 면적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인데요. 남반구의 인구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육지 면적이 적고 바다가 넓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적고요. 그리고 사막 지역에도 인구가 많이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인 사하라 사막도 인구가 희박한 거 볼 수 있고요. 중국 내륙, 그리고 호주 내륙 지역, 또 미국 내륙 지역에도 사막이 분포하고 있어서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적도 지역과 극지방 지역은 아무래도 너무 덥고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기 불리하고요. 여기 브라질의 아마존이라는 열대우림 지역도 있는데 여기는 숲이 너무 우거져 있어서 사람이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인구는 희박하다라는 거고요. 대륙으로 봤을 때는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 여기 또 많은 섬들이 있거든요. 이 오세아니아 지역의 인구가 희박합니다. 자, 세계 인구의 대륙별 인구 분포를 보면은 아시아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인도거든요. 중국과 인도 다 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의 인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아프리카, 그 다음이 유럽이고 오세아니아에 가장 적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세계 인구 분포의 기본적인 특징이니까 잘 정리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어떤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사느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의 이유는 무엇이냐 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자연적 요인과 인문적, 사회적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적 요인은 어디가 농경에 유리한가, 어디가 농사짓기 좋은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아무래도 기후와 지형 조건이 잘 맞아야 돼요. 농경에 유리한 기후와 지형 조건이라는 거는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온화해야겠죠. 그리고 물이 풍부해야 되고요. 평야가 넓을수록 좋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요인을 갖추고 있는 곳이 농사하기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지역이 바로 아시아예요. 아시아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게 이러한 자연적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데 특히 아시아에서
이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름철이 되면은 바다에서 아주 덥고 습윤한 바람이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불어옵니다. 이 바람을 우리는 계절풍이라고 하죠. 이 계절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여름철에 아주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 계절풍에 의한 기후가 바로 우리의 주식인 벼농사를 하기에 아주 유리한 기후가 돼요. 정리하자면은 이 아시아 지역은 벼농사를 짓기에 아주 유리한 자연적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살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너무 춥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산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구가 희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요인인데요. 산업이라던가 교통, 문화, 그리고 교육 이런 게 인문적 사회적 요인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 사람이 살기 좋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2차, 3차 산업,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 같은 걸 2차, 3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산업이 유지되려면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따라서 2차, 3차 산업이 모여있는 곳에는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그럼 이러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리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문화시설이 좋고 교육 환경이 좋을수록 사람들은 이러한 곳에 살고 싶어 해요. 이러한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인구가 밀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지역이 서부 유럽, 그리고 미국의 북동부 지역, 그리고 일본의 태평양 연안 지역이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풍부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러한 서부 유럽과 미국 북동부, 일본 태평양 연안은 세계적인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자연적 요인과 인문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땅의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사람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고요. 그 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인구 분포가 고르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입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두 개의 시기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산업화 이전 시기입니다. 1960년대 이전인데요. 먼저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인구가 많은 곳이 있고 인구가 적은 곳이 있어요. 지역별로 인구 분포가 고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산업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요, 동서남북으로 구분하자면은 남서부 지역. 남서부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북동부 지역이 인구가 희박합니다. 자, 이러한 인구 분포 특징을 보이는 이유는 산업화 이전에 우리나라는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농업 중심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아무래도 평지도 넓어야 되고 날씨도 따뜻해야 되고 비도 적당히 잘 내려줘야 돼요. 따라서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인구가 밀집된 남서부 지역이 농사를 짓기에 유리한 자연적 요인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나라 남서부 지역에는 평화가 넓게 분포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기후가 온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나라가 벼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이러한 자연적 요인 때문에 남서부 지역의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던 거고요. 우리나라의 북동부 지역은 산지나 고원이 많고 북쪽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요. 농사를 짓기에는 자연적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인구가 희박했다라는 거죠. 이게 산업화 이전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이고요. 그러면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이후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는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요. 자, 산업화 이전에는 우리나라 남서부 지역의 인구가 많았거든요. 네, 산업화 이후에는 이 지역의 인구가 적어졌고요. 다른 지역의 인구가 많이 밀집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요, 이 산업화 때문인데요. 산업화라는 게 뭐냐면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는 걸 산업화라고 해요. 1차 산업은 농업을 말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제조업과 서비스업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에는요,
자연적 요인보다 2, 3차 산업을 하기에 유리한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은 산업화 이후에는 자연적 요인보다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보면은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여러 공업 도시들이 있는데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 서울과 경기와 인천의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도권이 2, 3차 산업이 많은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 다양한 문화시설과 교육 환경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죠. 이러한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는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광역시에도 인구가 많죠. 부산이라던가 대전이라던가 대구라던가 광주 이러한 지역도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남동부 지역에 보면은 인구 밀집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이 지역을 우리가 남동임의 공업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공업 도시들도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인문적, 사회적 요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포항이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철을 만드는 철강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울산이 여기거든요. 울산에는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자동차 공장에도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풍부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광양인데 광양도 철강 산업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보자면은요. 우리나라 남서부 지역과 강원도 지역에는 인구가 희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산지 지역인데요. 이러한 지역은 2, 3차 산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산업화 이전에는 이 남서부 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지역에 인구가 많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농어촌 지역과 산지 지역에서 수도권, 광역시, 공업도시 등으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이러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해요. 자, 정리하자면은요. 산업화 이후에는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영향을 많이 주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수도권과 광역시, 공업도시 등의 인구가 밀집하게 되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